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정한 이야기 친구 40대 여성 지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일상에 즐거움과 활력을 더해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그런 시간 말이죠. 우리 시니어분들께 듣는 즐거움을 선물하고 싶어서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아마 듣다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구나. 어머,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드실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나 교훈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을 밝혀주고 때로는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며 때로는 잔잔한 미소를 짓게 하는 다채로운 보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지루할 틈 없이 귀를 쫑긋 세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풍덩 빠져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들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어릴 적 학교 가는 길에 보던 봉숭아, 장미, 민들레 같은 익숙한 꽃들이 사실은 저마다 특별한 사연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를 들어 봉숭아는 옛날부터 여성들의 손톱을 예쁘게 물들이는 데 사용되었죠. 그런데 단순히 예뻐지는 용도를 넘어 봉숭아 물들이기에는 첫눈이 올 때까지 색이 남아있으면 첫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로맨틱한 속설도 담겨 있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설렘을 주는 이야기죠. 어르신들 중에도 어릴 적 봉숭아 물들이던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의 풋풋한 기억을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더욱 정겹게 느껴지실 겁니다. 또 장미는 어떤가요? 장미는 사랑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색깔마다 다른 꽃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신비롭습니다. 붉은 장미는 열정적인 사랑을, 흰 장미는 순수한 사랑을, 노란 장미는 우정이나 질투를 의미하기도 해요. 혹시 배우자나 친구에게 장미를 선물할 기회가 있다면 이제는 그 의미를 생각하며 색깔을 골라보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 될 거예요. 단순히 예쁜 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한층 더 넓어지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리고 들판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민들레는 또 어떻고요? 민들레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씨앗이 바람에 날려 멀리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의 꿈과 희망도 그렇게 멀리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민들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 나도 민들레처럼 끈기를 가지고 살아나가야지 하고 다짐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 주변의 식물들은 그저 아름다운 존재를 넘어 우리 삶에 다양한 메시지와 영감을 주는 소중한 친구들입니다. 다음 산책길에 봉숭아, 장미, 민들레를 만나게 된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떠올리며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분명 평범했던 일상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웅들은 거창한 업적을 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이지만 그들의 작은 선행과 용기가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야기들이죠. 예를 들어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까지 바래다준 동네 할머니 이야기, 폭우 속에서 쓰러진 나무를 치우기 위해 발벗고 나선 청년의 이야기, 매일 아침 동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 대접하는 작은 식당 주인 부부의 이야기처럼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게 합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나도 저런 작은 선행을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긍정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죠.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느 날 혼자 사는 할아버지 댁 수도꼭지가 고장났는데 손재주 좋은 옆집 젊은이가 아무데가 없이 달려와서 고쳐주고 간 거예요. 그 젊은이는 그저 어르신 불편하실까봐요 하며 쑥스럽게 웃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세상에 아직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많으니 외롭지 않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이런 작은 친절과 배려가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크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좌절하거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거창한 영웅 서사가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작은 사랑과 관심이 모여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작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횡단보도에서 어르신 손을 잡아드리는 일, 무거운 짐을 드는 것을 도와드리는 일,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도 오늘 하루 작은 영웅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지 않으세요? 다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행 이야기입니다. 꼭 비행기를 타고 멀리 떠나야만 여행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도 충분히 신비로운 여행을 경험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읽는 한 권의 책은 시공간을 초월한 여행을 선물하죠. 책장을 넘길 때마다 우리는 고대 이집트로 떠나기도 하고 광활한 우주를 탐험하기도 하며 혹은 먼 미래의 세상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책 속의 등장인물들과 함께 웃고 울며 그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정말 멋진 여행 아닐까요? 책 한 권의 무게는 가볍지만 그 안에 담긴 세상은 무한합니다. 시니어분들 중에는 젊은 시절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반대로 여유가 없어 국내 여행도 제대로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책 속의 여행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요. 몸이 불편해서 멀리 떠나기 어려운 분들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분들도 책만 있다면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죠. 게다가 책 속의 여행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수많은 책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한 권 골라 읽어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또 다른 신비로운 여행은 바로 음악 여행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아보세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유럽의 고풍스러운 오페라 극장으로 순간 이동할 수 있고 흥겨운 라틴 음악을 들으면 브라질의 리우 카니발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로트를 들으면 정겨운 고향 마을 잔칫집에 온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며 때로는 잊고 지냈던 추억을 소환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즐겨 듣던 노래를 다시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추억 속으로 떠나는 여행도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음악은 우리 삶의 BGM이자 안내자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외로울 때나 항상 우리 곁을 지키며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마음껏 여행해 보세요.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굳이 짐을 꾸리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떠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책과 음악은 우리에게 무한한 여행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 책 속의 세상으로, 음악 속의 세상으로 떠나는 신비로운 여행을 즐겨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풍요롭고 다채로워질 거예요. 네 번째 이야기는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는 작은 습관들에 대한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삶이 즐겁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마음의 건강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죠. 오히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소개해드릴 작은 습관들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 햇살 맞으며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할 만한 작은 일들을 3가지 정도 노트에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창밖에 새소리가 정겹게 들려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같은 것들이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두 번째 습관은 매일 10분씩 멍 때리기입니다.
멍 때리기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이 멍 때리기가 우리의 뇌를 쉬게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창밖을 바라보거나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치 뇌에게 휴가를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습관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갖기입니다. 가까운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집 주변의 작은 화단에 꽃을 심고 가꾸는 일도 좋아요. 흙을 만지고 풀내음을 맡고 싱그러운 초록색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위로와 치유를 선사하는 가장 좋은 친구예요. 햇살 아래에서 따뜻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것, 새소리를 듣는 것, 흐르는 물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병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조금씩 더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 건강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겁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에 대한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언제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깊이 있고 여유롭게 배움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배우기 같은 것이요.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배우고 익혀서 스스로 해낼 수 있게 되었을 때의 성취감은 정말 대단하답니다.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고 인터넷으로 맛있는 음식, 레시피를 찾아보고 궁금했던 정보를 검색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세상이 훨씬 더 넓어지고 편리해질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삐걱거리고 답답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과정도 즐거운 배움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옆집 할머니는 얼마 전부터 그림 그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요즘 삶의 활력이 넘치신다고 해요. 서툴지만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과정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시대요.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돌보고 생계를 꾸리느라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외국어를 배우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행 가서 현지인과 직접 대화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공부하신대요. 비록 유창하게 말하지 못하더라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가 자신에게 큰 기쁨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의미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잊고 지냈던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좋고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동네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강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함께 배우고 교류하면서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듯이 배움에 대한 열정은 우리를 언제나 젊게 유지시켜주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즐거움을 느껴보시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찾기입니다. 거창한 행복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있는 작고 소중한 행복들을 찾아내고 즐기는 것이 바로 소확행이죠. 이런 소확행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준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확행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해요. 고요한 아침 공기를 느끼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으면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든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아주 큰 소확행이에요. 어떤 분은 잘 익은 과일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껴지는 달콤함이 소확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어떤 분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들이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절로 웃음이 나는 것도 소확행이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 느끼는 반가움도 소확행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확행은 우리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큰 기쁨과 위로를 주는 작은 순간들이 바로 소확행이죠. 이런 소확행을 의식적으로 찾아내고 음미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큰 행복만을 쫓다 보면 작은 행복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작은 행복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행복으로 가득 찰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소확행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소확행을 온전히 즐기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힘들고 지칠 때도 소확행 하나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을 빛나게 하는 마법 같은 존재랍니다. 7번째 이야기는 추억을 곱씹는 즐거움입니다. 과거의 추억은 우리 삶의 소중한 보물과도 같아요. 때로는 미소를 짓게 하고, 때로는 잔잔한 감동을 주며, 때로는 아련한 그리움에 잠기게 하죠. 우리는 추억을 통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연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도 합니다. 예전에 찍었던 앨범을 꺼내보거나 오래된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젊은 시절의 풋풋한 모습, 아이들을 키우며 고군분투했던 기억, 힘들었지만 결국 이겨냈던 순간들. 이런 추억들을 다시 꺼내보면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겪어냈구나, 참 열심히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에게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즐거움이죠. 기억나? 그때 우리가 그랬잖아 하면서 까르르 웃다 보면 어느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 추억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들을 공유하면서 친구와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순간들이 아닐까요? 추억을 곱씹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해요. 힘들었던 기억 속에서 교훈을 얻고 행복했던 기억 속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죠.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들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자녀들이나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것도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니까요. 사진첩을 정리하고 일기장을 다시 읽어보고 오랜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세요.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속에 따뜻한 온기를 채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큰 위로와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추억은 우리 삶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을 영원히 간직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존재입니다. 어떠세요?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과 위로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너무 길어서 지루하셨을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 잠시 쉬어가면서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이야기들은 단순히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때로는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야기를 듣는 동안 잠시라도 근심 걱정을 잊고 마음 편안하게 미소 지을 수 있으셨다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하루를 조금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지혜가 종종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우리 다음에도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 속에서 다시 만나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